오후 4시 30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그야말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은 스카이 스포츠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눈길이 쏠린 순간 콜 파머가 짧게 내뱉은 한마디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파머는 무엇을 말했길래 이토록 큰 주목을 받았을까요? 손흥민은 왜 이 시선의 중심에 섰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지금 바로 플래시 TV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세요. 그리고 런던 더비의 열기는 첼시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토트넘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첼시는 4-3의 승리로 리그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5번째 골을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연속된 무승부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플레이와 불운이 겹친 모습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힌 콜 파머는 2골을 넣으며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는데 그중 하나는 완벽하게 성공한 페널티킥이었습니다. 경기 후 콜 팔머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주요 미디어 구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국제 언론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는 곳으로 전장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팔머의 맞은편에는 스카이 스포츠의 베테랑 기자 리처드 키스가 자리했습니다. 키스는 직설적인 스타일과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유명하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팔머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건 다소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우 다른 유형의 선수이니까요. 저는 동료들이 만들어준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 손흥민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것은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부분이죠. 콜 팔머는 기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성숙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니까요. 저는 중원과 공격 진영을 연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오늘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수행하는 역할, 즉 득점은 물론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때로는 수비 지원까지 하는 것들은 정말 경험과 본능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도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팔머는 이어서 손흥민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동료들은 항상 저를 유리한 위치로 이동시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손흥민은 때로 토트넘이 경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뛰어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낼 줄 안다는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가 68분에 날린 슛을 봤죠. 골대를 조금 벗어났지만 그 슛 하나만으로도 첼시 수비진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슛이 골로 이어졌다면 경기의 전체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팔머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손흥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현대 축구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몇 년 후에 우리가 다시 이런 경기에서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스카이 스포츠의 생방송에서는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가 두 선수의 경기력을 신속하게 분석했습니다. 네빌은 콜 팔머의 뛰어난 활약을 인정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콜 팔머가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흥민의 능력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해낸 것들을 보세요. 토트넘이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는 시스템 속에서도 그는 3번의 큰 기회를 만들었고 4번의 슈팅을 시도하며 시즌 5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옥타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의 위험기회 전환율은 28%로 리그 평균인 11%의 2배가 넘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득점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가장 작은 순간에서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캐러거는 손흥민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의 불운 때문에 손흥민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는 손흥민의 경기력을 강조하며 특히 그와 팔머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흥민과 팔머의 가장 큰 차이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팔머는 첼시의 완벽하게 운영되는 시스템 속에서 뛰며 항상 동료들의 훌륭한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거의 토트넘의 전술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전환 상황에서 두드러집니다. 제이미 캐러거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흥민의 경기 내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은 경기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선수로 10.18km를 뛰었고 그중 1.4km는 고속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격에만 그치지 않고 24초 내에 3번의 볼 회복을 성공시키며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게리 네빌은 선수 시절의 경험을 들며 손흥민의 위협적인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선수로 뛰었을 때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그는 단 몇 초 만에 당신을 방심하게 만들고 모든 실수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6시 8분에 있었던 슛. 골대를 불과 한 뼘 차이로 벗어났죠.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킬러 본능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손흥민이 단순히 빠른 발과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경기의 모든 순간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는 선수임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제이미 캐러건은 콜 팔머와 손흥민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팔머는 젊은 재능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손흥민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과 큰 경기 경험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팔머는 페널티 지역에서 12번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대부분 좋은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유사한 패스를 8번 했으며 그중 4번은 그가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 배짱,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역할과 팀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6시 8분의 슛, 그때는 제가 골을 넣었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자신의 리더십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주장이고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팀이 균형을 유지하고 기회를 만들고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진행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내리며 첼시가 토트넘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첼시는 우리가 드러낸 빈틈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경기의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실행 능력에 관한 문제이며 저는 제가 그 부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경기 막판에 득점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그 골이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골은 약간의 위안이 되지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멋진 골을 넣기 위해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항상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공격수로서 매 순간 킬러 본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답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호스퍼 팬들의 불만은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상 관리 문제는 특히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로메로와 같은 핵심 선수가 경기 시작 16분 만에 부상으로 빠져야 했고 미키 반도베의 경우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이른 복귀로 인해 경기 도중 부상이 재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러한 부상 관리 방식이 장기적으로 팀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전술적인 면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접근 방식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팬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공격적인 스타일은 스코틀랜드나 하위 리그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팀을 역습과 예측에 쉽게 노출시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팀이 2-0으로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여전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의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두고 팀을 재건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압박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감독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팬 포럼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